우리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0에서 62페이지 해당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대단원 평가하기. 이번에 소인수분의 단원의 대단원 문제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수와 연산의 소인수분해. 여기서 소인수분해도 있었고 정수유리수 단원도 있었죠. 그죠? 소인수분해 단원이랑 밑에 정수와 유리수. 선생님이랑 기본 개념 여기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워넣어 봅시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 뭐였죠? 소수라고 불러준다 그랬었죠.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이름을 불러주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과 같이 같은 수를 거듭하여 곱한 것을 2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생님 옆에 강아지가 또 거듭하여 곱한 수 2를 거듭제곱의 밑에 있어서 거듭하여 곱한 횟수 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아이들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수. 자, 그 다음에 4번 요걸 봐주시면 소수인 인수 뭐였지? 소인수였죠. 이 소인수가 소수도 되면서 어떤 수의 인수도 되면서 그러니까 약수도 되면서 그런 친구를 소인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소인수분해라고 했지롱. 소인수분해 방법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쭉쭉쭉. 고3 때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뭐라고? 서로소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었어요. 그죠? 정수와 유리수 스스로 점검하기죠. 스스로 점검하기. 이게 교과서마다 뭔가 표현이 달라서 스스로 점검하기. 자, 유리수의 분류. 유리수는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그 정수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는데 양의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원점의 오른쪽의 양수를 왼쪽의 음수를 나타내는 직선, 수직선이죠.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 용어들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수학에서 숨쉬듯이 쓸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1번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가장 작은 소수는 1 아니죠. 소수는 2부터요. 2, 3, 5, 6 안되고 7 뭐 이런 아이들이죠. 가장 작은 소수는 1이 아니라 2입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 틀린 문장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바르게 고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장들은 가공돼서 충분히 재활용돼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틀린 이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틀린 부분도 본인이 이제 짚고 넘어가는 습관도 길러주시면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든 짝수는 합성수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2를 볼게요. 2는 짝수인데 소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3번,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이다.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수들끼리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지? 최대 공약수가 1, 혹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서로소라고 불러주기로 했으니까 서로소 되는 거 맞아요. 4번, 소수의 제곱인 수는 소수이다. 아니죠. 소수의 제곱인 수는 합성수예요? 안 됩니다. 합성수예요.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은 9잖아요. 9는 3이라는 1과 자기 자신 말고 1과 9, 자기 자신 말고도 3이라는 다른 약수를 더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성수라고 불리는 거지. 아니에요? 자, 5번. 10보다 작은 소수는 모두 5개이다. 10보다 작은 소수 만들어 볼게요. 2, 3, 5, 7. 4개거든요. 그래서 5개가 아니라 4개라고 해주셔야 맞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냐.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이런 문제 유형이 잘 틀려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혹은 잘 못 보니까. 자, 얘가 곱하기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곱하기로 연결된 거면 4를 5번 곱한 4의 5제곱이 맞아야 하지만 더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4라는 수를 몇 번 더했어? 하나, 둘, 셋, 넷, 5번 더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5라고 해주셔야죠. 그죠? 얘는 4 곱하기 5가 됩니다. 1번 틀린 보기. 2번 볼게요. 얘는요 6을 3번 곱했어요. 6의 세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틀린 보기. 자 3번 볼게요. 3을요 몇 번 곱해서 하나 둘 셋 넷 4번 곱했죠. 3 곱하기 4는 3을 4번 더해야지 3 곱하기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3번도 틀린 보기.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요 2를요 2번 곱했고요. 제곱했고요. 그 다음에 3을요 3번 곱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연결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린 보기. 5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5가 여기까지구나. 5가 3번 제곱했고요. 7이 2번 곱해져 있어요. 걔네들을 곱하기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200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래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보십시다. 다 채울까요? 그러면? 200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200을 소인수 분해해 주시면 2로 나눴을 때 2로 또 나눴을 때 2로 또 나눴을 때 5로 나누기. 그래서 200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가로에 적었고요. 5의 제곱의 약수들을 세로에 적어야 되겠네요. 그럼 기억에는 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5의 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알맞은 수는 5가 되는 거 맞고요. 니은에 알맞은 수는 5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일단 1번, 2번은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3번 보기 보기 전에 3번 보기 봐야지. 디귿에 알맞은 수는 5 곱하기 2의 제곱 4니까 5, 4, 20 되는 거 맞고요. 그죠? 리을 볼게요. 리을은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2 곱하기 3 아니라고요. 자꾸 2 곱하기 3은 6이에요. 2를 3번 곱한 게 8입니다. 알겠죠? 25니까. 그러면 25 곱하기 8을 해봅시다. 5, 8, 40, 4 올라가고 2, 8, 16, 200 이렇게 되네. 200, 100이 아니라 20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200의 약수는 12개이다. 여기 4개 있고요. 여기 3개 있고요. 곱해주셔서 채울 수 있는 칸의 개수, 즉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돼요? 12개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셨고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봐주시면 다음 중 두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러 가봅시다. 구하고 갈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고요. 두 번째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하냐면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를 먼저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2하고 3이 있겠죠. 그리고 지수 선택. 지수는 작은 지수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수가 똑같으면 똑같은 지수 그대로. 그리고 작은 지수. 둘 중에 지수가 다르면 작은 지수 선택하시면 되고 어차피 1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1번.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되는 거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요. 일단 두 수에 들어있는 소인수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빼놓지 말고. 한 곳에 있어도 상관없어. 빼놓지 않고 소인수들을 다 구하신 다음에 지수 선택. 지수는 큰 거 선택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수 똑같을 때는 그냥 똑같은 지수 선택하시고요. 지수가 다를 때는 큰 지수. 지수 얘는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그래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두 수의 공약수는 4개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주실 때는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결국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찌롱 요거.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여기 지수 1 생략되어 있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어떻게 곱해달라 그랬었죠. 그죠? 곱해주시면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번이 틀렸네. 4개가 아니라 6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4번 볼게요. 두 수의 공통인 소위수는 2하고 3 되는 거 맞고요. 5번 두 수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최대 공약수가 서로소가 되려면 1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소가 아닌 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볼게요. 세수의 최소 공배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일 때 다음 중 이 세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볼게요. 세수의 최소 공배수. 자, 우리가 공배수를 구하실 때도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왜?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이 친구의 배수인 친구들이 공배수가 되는 거고 걔네들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보세요. 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최소 공배수에다가 3을 더 곱해준 아이예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에다가 3배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공배수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두 번째 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최소 공배수에다가 3 하나 곱하고 7 하나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3, 7, 21이니까 최소 공배수에다가 21배 만큼의 수니까 결국 얘도 공배수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얘가 안 되네요. 왜냐면 2가 반드시 제곱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2의 제곱이 있어야 돼. 이 조건을 최소한으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2의 제곱 곱하기 3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가 하나 모자라니까 3번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4번은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3 하나 곱하고 5 하나 곱한 거예요. 공배수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2 하나 곱하고 3을 2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공배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꽃집에 장미 96송이, 수국 128송이, 튤립 168송이가 있어. 이 꽃들을 모두 사용하여 똑같은 꽃다발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꽃다발은 최대 몇 개인지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딱 들어야 되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라고 해야 되나? 뭘까요? 꽃다발은 최대 몇 개인지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최대 공약수의 활용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의 최대 공약수? 96, 128, 168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6, 128, 그리고 168.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뭐 있을까요? 2, 만만한 게 2니까 2, 4, 8, 2, 8, 16. 그 다음에 2, 6, 12, 2, 4, 8. 그 다음에 2, 8, 16, 2, 4, 8. 또 2로 나눠지죠. 2는 4, 2, 4, 8. 2, 3, 6, 2는 4. 2, 4, 8, 2는 4. 또 2로 나눠지네요. 2, 1은 2, 2는 4. 그 다음에 1은 2, 2, 6, 12. 그 다음에 2는 4, 1은 2.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동시에,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안 보이고요. 그럼 이때는, 만약, 무슨, 선생님 순간 최소 공배수 구할 뻔했네. 지금 이 12, 16, 21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 말고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스탑.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다 곱해준 게 결국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를 3번 곱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은 얼마? 8. 그래서 꽃다발은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8개. 8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볼게요. 오르골 문제. 두 오르골 A, B가 있대요. A, B가 있는데 이 A, B 조금 더 가늘게 해볼까요? 좀
A, B가 있대요. 오르골 A는 길이가 80초인 곡을 반복을 하고 오르골 B는 길이가 120초인 곡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두 오르골을 동시에 재생할 때 음악이 다시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몇 초 후인지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요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동시에. 동시에. 다시 동시에 시작하는 거. 요거죠. 요거는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힌트이기도 해요. 너무 얇으니까 별로다. 그죠? 짠. 이거를 뭐 숫자를 넣어서 조절하는 게 없나? 혹시 이거 선생님 마이크로 엣지 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혹시 잘 이용하시는 분은 펜 두께를 어떻게 잘 뭐라고 하지 설정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그 뭐와 뭐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80과 1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됩니다. 80과 120. 80과 120.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요, 우리가 뭐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바로 40으로 나눠버릴게요. 4, 2, 8, 그리고 4, 3,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실 때는 조금 같이 나눠주는 수가 큰 수가 나와도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소인수 분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인수 분해하면은 소수로 다 나눠야 되긴 하지만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제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진 않아도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거 곱하면 6이죠. 6 곱하기 40 하면 얼마 하게? 4, 6, 24. 즉 240. 그래서 다시 처음에 땡 같이 이렇게 막 연주가 되다가 80초, 120초 연주되다가 240초 후에 204라고 할 뻔. 240초 후에 요 아이가 뭐 각각 되더라. 연주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각각이라 다시 동시에 시작을 하더라. 똑같은 다시 동시에 시작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8번 문제 보실게요. 8번 문제를 봐주시면 다음 수직선 위의 점 A, B, C, D, E가 각각 나타내는 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갑시다. 1번 음수는 3개래요. 음수라는 것은 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0보다 작은 수는 A랑 B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틀린 보기는 왜 틀린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공부입니다. 2번 정수는 2개래요. 그럼 여기서 정수가 B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D 플러스 2 있고 E 플러스 3이 있고 양의 정수 2개, 음의 정수 1개 총 합해서 3개가 되는데 2개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실게요. 3번 보기를 봐주시면 점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나타낸다. 점 A는요,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마이너스 2만큼 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전체 2등분한 것 중에서 한 칸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즉 가분수로 나타내시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5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나타낸 점은 B라고 하네요. 절대값이 뭐였어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금 A, B, C, D, E 중에서 누가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간에 더 멀리 떨어진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더 멀리 떨어진 친구가 E. 여기는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만큼 가진 않았으니까 2는 여기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간 거니까 얘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B가 아니라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봐봐. 1, 2, 3, 4가 다 틀렸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빼박 5번이에요. 빼박 5번이에요. 근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옳은 보기가 되는지. 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그쵸? 유리수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알고 있는 수는 다 유리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수든 소수든 음수든 양수든 다 유리수예요. 알겠죠? 선생님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 비교인데, 자, 대소관계는 수직선에서의 위치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수직선에서 수를 다 대응을 시켰을 때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고 왼쪽에 있을수록 작은 수라고 이야기를 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봐주시면 다음 중 대소관계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양수예요. 양수, 그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대소관계 비교해 왔듯이 하시면 됩니다. 1번 보기는. 그렇죠? 이때 분모가 다른 두 수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통분이겠죠.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지금 4하고 5 공통분모를 맞춰야 되는데 공통분모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4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죠. 그래서 4분의 1은 통분하면 20분의 분모 분자의 5를 곱했을 거고 5분의 1은 20분의 분모 분자의 4를 곱했을 거고 그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때 그 단위 분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분자가 1이에요. 분자가 1일 때 분모들로 대소 비교를 해줘도 되는데 그때는 분모가 작은 게 더 큰 수더라 라는 것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보기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수일수록 작은 수라는 거를 했었어요. 헷갈릴 것 같으면 수직선 찍어보셔도 되고요. 그럼 일단 통분을 먼저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통분을 하시면 공통분모는 6으로 맞춰주실 거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통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이래. 아니죠. 6이죠. 6분의 236, 339 이렇게 되죠. 자, 절대값이 큰 쪽이 더 작은 수라고 했어. 얘가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멀리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9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2 정도 되더라. 그래서 얘가 더 멀리 왼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 두 수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큰 수인데 방향이 다르네요. 그쵸? 3번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를 봐주시면 지금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요. 원점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 되는 거고 둘 중 너가 더 커요. 1이 더 크지.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도 절대값이죠. 플러스 3분의 7의 절대값은 3분의 7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니까요. 그럼 요거 통분 한번 해볼까? 3 같은 경우에는 3분의 9가 되니까 얘가 더 크겠네. 4번이 옳은 보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양수랑 음수를 지수 비교할 때는 무조건 양수가 더 큽니다. 왜? 수직선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10번 보도록 할게요. 두 유리수 A, B가 A는 양수, B는 음수래요. 다음을 큰 것부터 차례대로 써달라고 하네요. 일단 A, B 말고 요거 먼저 볼게요. A, B를 비교했을 땐 A가 당연히 B보다 더 크겠죠. 양수는 음수보다 더 큽니다. 그럼 A 빼기 B를 보실 건데 A가 양수고 B는 음수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양수 빼기 음수. 그럼 우리가 더하기 했을 이거를 더하기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그 다음에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반대부. 그럼 보면 A가 양수고 마이너스 B는 뭐예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겠죠. 맞아요? B가 음수잖아요. 그 음수인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죠? 곱하기가 뒤에서 나오나? 그래서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 곱하기 B 음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돼요. 그럼 보세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결국 얘 자체는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A가 양수잖아요. 그죠? A랑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겠어요? A 빼기 UI가 더 크겠죠. A에다가 또 무언가를 더해준
무언가를 더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A 빼기 B가 A보단 더 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는 A 빼기 B가 큰 수가 되는 거고요. B 빼기 A를 볼게요. B 빼기 A를 보면 B가 음수예요. 그죠? B가 음수인데 빼기 얘도 볼까요? B.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는 수 반대보 이렇게 바꿔주시면 A가 양수였는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꽂으면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죠? B가 음수인데 음의 방향으로 또 더 간 거니까 그치?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될 거고요. 그쵸? 음수가 될 거고요. 그럼 아까 음수가 뭐가 있었어? B가 있었어요. B랑 이 음수랑 B 빼기 A랑 비교를 하시면 누가 더 작겠어요? B에서 왼쪽으로 더 간 요 친구가 더 작겠죠? 그죠? 이제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큰 것부터 차례대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크겠죠? A 빼기 B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양수인 A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음수 B가 크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A, 음수인 B 빼기 A가 가장 작아요. 이렇게 순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 반대보로 바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결국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9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할 때는 같은 부호로 부호 먼저 결정. 항상 부호 먼저 결정해주세요. 부호 실수 굉장히 많이 나요. 고등학생들도 부호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실수 지금부터 잡아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합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다 좀 적을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괄호를 다 살립시다. 이렇게. 앞에 있는 부호까지 합쳐가지고 괄호로 하신 다음에 이 괄호 사이사이를 내가 더하기로 연결을 하라고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이렇게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를 이상하겠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앞에서부터 순차 계산하셔도 되고 우리 교환 결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이제 다 더하기니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고 선생님은 더하기끼리 계산을 하고 뭐 빼기끼리 계산을 해도 되고 혹은 선생님이 통분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얘랑 얘를 자리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교환 법칙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두 개 결합해서 계산할 거고요. 이렇게 두 개 결합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계산하실 때 통분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 공동분모 4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로 맞춰주시면 4분의 2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통분할게요. 공통분모를 6으로 맞춰볼게요. 그럼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공통분모를 6으로 맞춘 거라면서 6으로 맞춰야 된다면서 왜 통분을 안 하고 있지? 6분의 4,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두 개를 계산을 해주시면 일단 부호는 얘가 절대값이 더 큰 쪽이니까 플러스로 결정이 되면서 절대값의 차, 분모는 그대로 2에서 1을 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거 분수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거 부호 먼저 결정할게요. 플러스 부호 따라가면 되겠죠. 왜? 절대값이 더 크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 6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4에서 1을 빼면 얼마요?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계산해 주신데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다시 통분해 주시면 공통분모 4로 맞춰 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얘는 플러스 4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플러스 공통부 플러스로 결정이 되면서 4분의 3 이렇게 되나요? 그치? 그래서 답은
4분의 3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지워야 돼. 한꺼번에 지우는 거 없나요? 선생님 지금 이 필기 툴을 그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서 마이크로 엣지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우개를 선생님 화상 수업할 때는 이제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줌 필기 툴을 이용할까도 했는데 그냥 이거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봐주시면 얘도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옆에다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2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역수 부호 그대로 따라가고 분모 분자 자리 바꾸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주시고요. 항상 계산해 주실 때 부호 먼저 결정을 해주세요. 부호 실수 많이 난다고.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해주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면서 절대값의 곱을 살짝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럼 3분의 22 곱하기 2분의 9. 약분. 이거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약분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이 단계에서 약분을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긴 해요. 그럼 보세요. 3일은 3, 3, 3, 9. 약분하실 때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안 돼요. 약분은 위아래 관계예요. 이게 크로스 관계도 위아래에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약분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다 안 된다고 떼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은 2, 이렇게 11.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면서 분모의 곱은 1이고 분자의 곱은 11 곱하기 3이니까 3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4번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계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그거 조심해 주세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다 적어요. 하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 계산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 얘가 먼저라고요. 이거 선생님 여기서 바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부호는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요. 절대값끼리 곱해주신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약분되는 거 안 보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8분의 3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예요. 곱하기 아니에요. 일단은 통분을 먼저 해봅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38, 24죠. 그럼 마이너스 24분의 분모 분자의 8을 곱했으니까 28, 16 더하기 마이너스 24분의 분모 분자의 3을 곱했을 거니까 여기는 9. 그러면 공통 부호인 마이너스로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면서 얘는 그 다음에 절대값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공통부 이게 부호가 같은 두수의 덧셈이니까요. 그래서 24분의 16 더하기 9는 25인가요?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분의 25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뺐나 보다. 26에서 9를. 그래서 안 되네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5번 계산해 볼게요. 5번도 우리가 옳은 보기라는 거 알지만 계산 연습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또 5번도 중요한 계산 문제네요.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배 법칙이 보여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 방향으로 분배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셔야 돼요. 거꾸로 가는 것도. 그럼 거꾸로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항이 하나, 두 개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나 문자나 식을 찾으세요. 여기서는 문자 A가 보이죠. 그죠? 그럼 A가 여기 따로 떼어내지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그럼 앞에 항에서 A가 없어지면 B만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항, 여기 부호까지 포함해주세요. 뒤에 항에서 지금 A 없어지면 더하기 C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가능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원활하게 되셔야 됩니다. 잘 안 된다 싶으면 연습하셔야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이 하나, 두 개 있는데 2.46이라는 공통으로 들어간 수가 보이시죠? 그럼 2.46으로 묶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는 97이 남고 뒤에는 더하기 마이너스 197이 남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훨씬 더 계산이 빨리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2.46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얘는 플러스 97이고 일단 부호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그럼 절대값끼리 차. 197에서 97 빼면 얼마예요? 100이 되잖아.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면서 어떻게 2.46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여기는 소수점만 오른쪽으로 2칸 이동만 하면 되니까 246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46 되는 거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 다 와가요. 선생님 풀이가 조금 길다 싶으면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들어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 12번. 가로의 길이가 21, 세로의 길이가 3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가능한 작은. 자, 그러면 이거는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일까요?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일까요? 가능한 작은.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라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하시고 갑시다.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네. 그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21과 30의 최소 공배수. 이 21과 30의 최소 공배수가 의미하는 바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죠? 그럼 결국 21과 30의 최소 공배수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1과 30의 최소 공배수. 3, 7, 21, 얘는 10이 되지롱.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럼 얘네들 다 곱해주시면 얼마예요? 얘네들 곱하면 70, 3, 7, 21, 210이 되나요? 그래서 210cm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럴 때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블럭 있잖아요. 이 블럭 이 뭐라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몇 개 필요하게? 라고 그런 질문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아이가 몇 개 필요하게? 이 색종이가 몇 개 필요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10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210이잖아요. 그럼 여기 가로에 필요한 여기 가로 길이의 개수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210에서 21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럼 몇 개가 나와? 10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의 개수를 봐주시면 210에서 30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7개. 그죠? 그럼 여기 7개, 여기 10개 곱해주셔서 70개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13번 볼게요. 아까 지울 걸 그랬네. 아까 지우나 지금 지우나 뭐 똑같죠 뭐. 조삼모사지 뭐.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지우고 있어요. 혹시 마이크로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한 방에 빡 지우는 방법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짠짠짠. 가봅시다. 13번 볼게요. 내수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1, 5분의 2, 5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 곱할 때 다음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자, 볼게요. 곱이 가장 큰 수래요. 그럼 보세요. 일단 양수랑 음수를 비교를 했을 때 양수가 음수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곱이 가장 큰 수를 되도록이면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 수를 뽑아서 양수로 만들어 주시려면 일단 뭐 양수를 3개 곱하던가 혹은 양수 하나 음수 2개 곱하던가 둘 중 하나요. 근데 지금 양수가 2개밖에 없어서 양수를 3개 곱해서 양수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음수인 두 개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음수인 두 개랑 양수 하나를 곱해주시면 결국 양수가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내가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어떤 수를 더 곱해서 가장 큰 수를 만들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양수 중에서 가장 큰 양수를 고르시면 되잖아요. 뭐예요? 5가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하고 여기서 바로 선생님이 약분될 수 있는 건 약분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5일은 5, 5일은 5 이렇게 약분되죠? 더 이상 뭐 약분되는 거 없고 그럼 얼마가 돼요? 3. 그래서 1번의 정답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봐주시면 곱이 가장 작은 수. 그러면 이제 작은 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음수가 이제 되도록이면 음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럼 여기서 음수를 만들어 주실 건데 여기서 이제 음수를 만드실 세수를 곱해서 음수를 만들어 주시려면 곱하는 세수가 다 음수이거나 혹은 음수 하나, 양수 두 개이거나. 근데 여기는 음수가 3개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양수 2개, 음수 하나 곱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럼 여기서 양수 2개 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5분의 2. 다시 좀 지워. 5분의 2랑 5는 반드시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음수 중에서는. 절대값이 더 큰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그냥 큰 수가 아니야. 그냥 큰 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더 크죠. 마이너스 1보다. 근데 이거 선택을 하실 때는 절대값이 큰 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헷갈릴 것 같으면은 마이너스 5분의 3 넣어서 계산도 해보고 마이너스 1 넣어서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대소 비교가 가능하실 거니까. 근데 선택을 해주실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주시면 일단 보호 마이너스 약분 그럼 2 곱하기 1은 2가 되니까 만들 수 있는 곱이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한 평가기 문제도 잘 맞췄습니다.